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사업자들에게 매년 1월은 각종 세금 관련 신고 납부로 정신이 없는 때인데요. 그 중에서도 빠뜨리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인데요. 이름이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 비슷해서 같은 건가 싶어서 안 하고 넘어가기 십상인 듯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거니까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꼭 따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중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건데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2번 1월, 7월에 직전 6개월에 대한 소득지급 내역을 정리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명세서로 제출할 내용은 소득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료라고 하니까요. 사실상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지급금액을 작성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입력할 때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고요.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제목들 중에서 신청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 제출 메뉴 화면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항목을 클릭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고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을 보면 사업자가 지급한 소득의 종류와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명세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소득 종류별로 구분된 명세서만 보면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선택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선택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선택하는 간이지급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용 명세서는 일용직 급여 지급을 제외한 근로소득 지급에 대해 신고할 때 사용하고, 사업소득용 명세서는 보험 설계, 방문 판매 등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용을 신고할 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용 명세서는 프리랜서 중에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를 신고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에 있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해당 명세서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제출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직접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화면으로 전환되고요. 첫 번째 화면에서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신고할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데요.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명세서의 대상 기간 등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상세 내용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요.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엑셀 입력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고요. 작성 대상자가 2~3명 수준으로 적을 경우에는 화면 입력창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엑셀 입력 방식을 선택하면 별도로 준비된 엑셀 입력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팝업 창에서 엑셀 입력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전용 양식 엑셀 파일에 보면 작성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고요.
이 엑셀 양식 파일 하나에는 최대 200명까지 정보를 입력해서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엑셀 양식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접 입력 방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입력은 아주 간단하고요. 각 입력창에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고요. 다음으로 성명, 근무기간, 지급한 금액 및 인정상여 금액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급여를 정해진 달에 지급하지 못했을 때 명세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에 지급한 소득은 지급금액에 합산해서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급여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020년 1월에 지급했었다면 이 급여는 2020년 1월에 제출하는 2019년 하반기 간이지급 명세서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면 2020년 1월에 지급했으니까 2020년 7월에 제출하는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 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입력을 완료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있는 작성 목록에 방금 입력한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까지 하면 대상자 1명에 대한 작성이 완료된 겁니다. 대상자가 1명 더 있으면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되고요. 대상자 모두에 대한 입력이 완료됐으면 작성 완료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작성된 내용이 신고하려고 했던 내용과 모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맞으면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접수증까지 확인하면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겁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홈택스로 작성,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작성 방법이 아주 간단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